자, 우리가 소외이익이라는 그 용어를 배웠는데 아까도 질문이 있었지만 또 처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고적격이란 말은 어떻게 이해가 된 것 같기도 한데 뭔 소외이익은 또 뭐냐? 이 또 혼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 아까 배운 것 중에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옆에 뭐 건물 간에 뛰어야 될 거리를 안 뛰고 위법한 건축 허가를 내줬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옆집 사는 주민, 옆집 주민 이 위법한 옆집에다가 위법한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인해서 자기 법적으로 불이익 받았다. 그러면 이 주민은 이 위법한 건축 허가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수 있는 원고적격, 즉 소송이 될 수 있는 원고적격은 있다. 그런데 아까 사건에서 뭐했어? 이 위법한 건축허가 처분이 나온 걸 알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걸 취소해달라 소송할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런데 아까 뭐했어? 이미 건물이 이미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돼버렸다면 원고적격은 있는 자지만 소송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은 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있는 자지만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해준들 이미 구제될 단계는 지나버렸어요. 위법한 건축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건물이 없어지는 상태는 아닌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렇게 됐다면 이 경우에 소외 이익이란 건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원고적격은 있는 거지만 옆집 주인은 소외 이익이란 건 없는 거다. 그지? 또 아까 든 예 뭐 있어? 그죠? 1개월 영업정지 처분했잖아. 응? 그래서 A한테 1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다. 그러면 영업정지 때문에 불이익을 입은 A는 뭐는 있는 거야? 영업정지 때문에 소송으로 싸울 수 있는 원고적격은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원고적격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두 경우로 나눈 거지. 원칙적으로 뭐가 돼? 여기서 영업정지 기간이 다 끝나버렸어. 기간 경과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원칙은 이제 취소해달라고 소송해서 취소 판결을 받은들 1개월 영업정지 처분 영업 못한 자체는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소송으로 싸울 이익은 남아있지 않고 위법한 영업정지 때문에 손해 입었으니 손해배상해달라 돈으로 물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밖에 안 남는 거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까 뭐 했어? 응? 한번 영업정지 받은 전력이 남아있게 돼서 다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에 위반하면 더 무거운 제재,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그렇죠? 그때는 영업정지 기간 다 지났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끝까지 소송을 해서 취소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기록에서 영업정지 받은 전력을 없애놔야 다음번에 위반했을 때 더 무거운 제재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소송으로 싸울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고적격과 소외이익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이 어떤 처분 때문에 법적 불이익 받은 자는 원고적격도 있고 또 소송으로 다툴 이익도 소외이익도 있는 게 대부분이야. 근데 이렇게 원고적격은 있지만 소외이익이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원고적격도 소송 요건 중에 하나, 소외이익도 소송 요건 중에 하나라서 원고적격은 있지만 소외이익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면 소송 요건 못 갖춰서 각하. 그 재판 안 하는 거야. 응?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재판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다른 청구는 뭘까?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된다. 조금 이해됐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또 판례를 통해서 보면 더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704쪽에 무효 등 확인 소송, 우리 항거소송 중에 무효인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지? 이거에 관해서 자, 아까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 규정도 어떻게 돼 있었어? 무효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야. 응? 이와 관련해서 즉 무효 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란 바로 당장 지금 빨리 무효라는 걸 즉시 확인을 받아야만 하는 급박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이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이걸 둘러싸고 약간 판례도 변경이 되어 왔어. 응?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5줄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읽어보되 판례에다 치중하자. 응? 그 표에서 판례. 기억번은 과거의 대법원 판례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요. 응?
현재 판례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 과거의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걸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구제수단, 그러니까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야? 무효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은 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고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보충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해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때만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하는 게 허용되는 거다. 이런 태도를 취해왔어 판례가. 그런데 자 우리가 중요된 건 니은번이야. 니은번. 그러나 대법원은 2008년도에 이제 판례 기존의 판례 태도를 변경하여 자 다운표 친 부분을 잘 읽어보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인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면 무효 확인을 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거로 봐야 되고 이와 별도로 자 밑줄 쳐야 돼. 무효 확인 소송에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 아니다. 보충성 요구되는 거 아니다. 이게 포인트야. 그럼 여기서 보충성이란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때만 허용되는 소송의 성격. 그게 보충성이야. 응? 그래서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 아니다. 이게 아주 핵심. 그 다음에 읽어나가자.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마지막 다른 직접적인 바로 밑에죠.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든 없든 뭐야? 무효 확인을 받을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한 이익이 이익이 있다면 다 무효 확인 소송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 두 줄에다 맥주해야 돼. 그 두 군데를 틀리게 내요. 틀리게 내면 보충성 요구하지 않는다는데 요구되는 거 아니라는데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이렇게 낸단 말이야. 틀렸어? 보충성이 요구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당연히 뭐가 와야 돼?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여기를 또 다른 그러니까 이행소송 등과 같은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여기다 포인트를 더. 그리고 거기 또 예가 나와 있는데 비슷한 예로 좀 더 쉽게 설명하죠. 여러분들 보자. A라는 사람한테 세금이 부과됐어요. 세무서장이 과세 처분했어요. 세금 부과 처분. 근데 A는 일단 세금을 낸 상태야. 납부했어. 그러고 난 뒤에 뒤늦게 뭐라고 주장할까? 자, 자기한테 세금서장이 세금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을 해요. 응?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세금 부과는 무효라고 주장을 해. 그러면서 뭐해? 무효인 세금 부과 처분이면 처음부터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생기지도 않은 거고 그럼 나는 낼 의무도 없는데 냈다. 그럼 국가는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돈을 받아갖고 있으니 소위 뭐야 이게?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 거다. 그러니 뭐야? 돌려달라. 이게 반환 청구하는 거. 이게 여기 말하는 이행소송이야. 돌려줄 의무 이행해달라고. 응? 자, 그래서 이런 게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응? 낸 세금 국가가 부당 이득을 얻고 있는 상태니까 그 낸 세금을 세금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 무슨 소송으로 하지? 부당 이득 반환해달라는 청구하는 소송? 이미 공부한 사람은 이거 민사소송으로 하는 거야. 행정소송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소송 제기하면 이 소송을 제기받은 민사사건 재판하는 법원은 어떻게 해? 세금 부과가 무효인지 아닌지 심사합니다. 심사해서 세금 부과 무효다.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다 그러면 이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다. 무효니까 어떻게 돼? 낼 의무도 없었는데 냈다. 국가는 부당이득 얻으니까 반환해 주라. 바로 반환 판결을 내려줘. 그럼 이 소송 한 번만 하면 뭐 인정해? 무효임도 인정받고 낸 세금도 다 돌려받고 한 번에 다 해결되네? 이런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이 세금 부과 처분 무효라고 확인하는 판결 내려달라고 무효 확인해달라고? 이 소송은 뭐야?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이지? 응?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 이 소송 뭐하러 하느냐 이거지. 옛날에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더 직접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이 소송하냐. 그게 예전에는 이 소송 해봐야 뭐야? 이거는 세금 부과가 무효였다는 걸 확인만 해주는 판결이고, 그러면 이 사람 돌려받기 위해서는 또 이제 세무서장이 안 돌려주면 또 소송을 해야 돼.
반환청 부당이득 반환청 소송을 또 내야 돼. 그러니 뭐 이게 뭐 이런 소송을 뭐하러 하냐. 이거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한 번으로 다 해결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방법이 있는 이상 이거는 뭐야 소송을 제기하는 건 별로 필요 없는 소송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허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때 한해서만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하는 행정소송이 허용되는 거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보충적으로만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만 허용되는 소송으로 봐야 된다. 이게 보충성을 요구한다는 말이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야? 이런 방법이 이런 다른 구제 방법이 있어도 이거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돼? 무효임을 세금 부과가 무효임을 확인받고 싶으면 이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이것만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응? 예전에는 이 방법이 있는 이상 이거 안 된다고 봤다는 거야. 이제는 이 방법이 있어도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해라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거기 다른 직접적인 구제받는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이거 있어도 무효 확인 받고 싶으면 무효 확인 소송 하라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예를 바꾸냈지만 거기 화살표도 한번 봐. 어떤 사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받았지? 아니, 세금 부과 대신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이라서 뭐 하수도 시설 했다든지 망가뜨렸다. 그럼 그 사람한테 부과한단 말이야. 내라고. 근데 이 사람 냈지? 그럼 똑같아. 이거에 대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낸 부담금 반환해달라고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임을 확인받고 싶으면 무효 확인 소송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지금 강조한 두 부분, 무효 확인 소송은 보충성이 요구되는 거 아니다.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요거를 잘 유의해가면서 읽어두기 바래요. 이게 나왔다 그러면 다 맞춰야 되기 쉬운 거야. 딱 그 두 부분만 유의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705쪽에 우리 조금 아까 공부한 소외이익이 인정된 사례, 또 인정되지 않은 부정된 사례 모음 이렇게 있죠. 여기도 이제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1번 어때? 1번 워낙 잘 나와서 이게 이제 그러면 사립학교면 학교하고 학교로부터 퇴학받았지? 학교하고 민사소송으로 싸우는 거야. 근데 여기는 당연히 국공립학교야. 국공립학교의 관계는 행정법 관계야. 응? 그러면 읽어보자. 국공립학교인데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 받은 자가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대. 근데 그 뒤에 뭐야 자기 퇴학시킨 처분 위법이다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대. 그래 학교 측에서 뭐라 그래? 야 뭐 너 저 정규 졸업은 퇴학 처분돼서 고등학교 정규 졸업은 안 됐지만 또 뭐야 고졸 검정고시 합격했잖아. 너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자격 다 인정됐고 또 뭐야 대입 수능 보는 자격도 다 인정됐는데 뭘 이거 퇴학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소의 이익이라는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학교 측은. 그러나 법원은 뭐래? 이게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로서의 신분 자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로서의 이게 인정이 되면 소위 뭐 동창회, 동문회 이런 거에도 나가게 되고 그죠? 등등 여러 가지 이 고졸 검정고시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했더라도 뭐야? 그 고등학교 정규 고등학교 졸업이 대학 입학 자격 또는 고졸 학력 인정의 의미밖에 없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뭐야? 정규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이익이 남아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라고 인정. 소송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응? 그래서 1번 잘 나오는 겁니다. 응? 그다음에 2번은 서울대 불합격 처분 취소달라고 소송 진행 중이래. 소송 계속 중. 어떤 사람이 서울대 신청했는데 입학 신청했는데 거부된 불합격 처분 받았나 봐. 소송하는 중에 뭐가 지나갔대? 그 해당 년도 입학 시기가 지나갔대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돼? 야, 입학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거지. 입학하는 시점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죠? 내년도에 입학하면 돼. 내가 소송에서 이겨갖고 불합격 처분 잘못됐다. 입학시켜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돼? 그럼 나 입학해서 다음 연도에 다닐 수 있게 되지? 그죠? 그리고 1년 늦게 입학했어. 그럼 1년 늦게 입학한 거로
인해서 받은 피해는 위법한 조치로 불합격 처분을 해 받은 피해 그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또 돈으로 구제받고 다음 년도 학교 다니면 되지. 그래서 뭐야 당해년도 입학 시기가 지났더라도 계속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싸울 이익이 있다는 거야. 아 여러분 입장 생각해봐. 여러분 불합격 처분 받았어. 계속 싸워야지. 입학하는 게 중요하지. 올해 입학 못해도 응?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이런 건 뭐야 아까 다 한 거지. 거기 무슨 단어가 딱 보여. 가중된 제재를 받게 된대. 그러면 이미 영업정지기간 무슨 뭐 업무정지기간 다 지났더라도 계속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남아있는 거지. 네, 그런 거 딱 결정적인 힌트 하나가 딱 보여요. 그 다음에 6번 아까 했고 그죠? 그런 거 했고 8번도 했고 그지? 근데 9번만 안 했다 그죠? 자, 9번 보자. 9번 보니까 현역병 입영 처분 받은 자야. 현역병 입영 받은 자가 입영을 했대. 근데 들어갔어. 입영을 한 후에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느냐? 이게 소송을 냈더니 병무청장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야 현역병 입영 처분 나갔고 너는 그에 따라서 실제 입영을 했잖냐? 그러니까 뭐야? 입영 처분의 목적은 다 달성됐고 그러니 이제 와서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단계는 지났다. 응? 소의 이익은 없다. 이렇게 맞섰지 병무청장. 야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반대로 얘기하면 입영을 하면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얘는 입영을 하지 않은 채 소송으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입영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잡혀가. 입영하는 날짜에 입영을 안 하면 잡혀가요. 잡아가서 뭐야? 이 재판에 넘겨요. 형사재판. 검사가 기소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병역법상 뭐야? 보통 예전에는 2년 징역형 내려 요새는 한 1년 6개월 정도 징역형 내리더라고. 징역살이 해야 돼. 전과자 되고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 안 잡혀가면서 소송해야 돼? 소송 내놓고 도망 다녀야 돼? 그리고 재판할 때만 몰래 법정에 나와서 재판받고 또 몰래 도망가야 돼?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려면 일단 어쩔 수 없이 입영을 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입영을 한 이상은 입영했으니까 현역병 입영 처분의 목적은 달성됐으니까 너 이제 더 이상 취소에다가 소송할 이유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소송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 못한다는 얘기하고 말이 안 되지. 응? 그래서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고 실제 입영을 한 후라도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남아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소송하는 도중에 어떻게 돼? 소송 아직 진행 도중에 복무기간 다 만료됐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결론이 뭐야? 이거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아 이제 위법한 입영 처분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근무했다, 복무했다.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것만 남지, 그지? 근데 만약에 복무기간이 안 끝났다면 안 끝났는데 복무기간 중에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한다 판결 나왔다면 이제 바로 판결 나온 거야. 동시에 나오는 거야. 부대에서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또 억울하게 근무 기간만큼 또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받고 이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아직 이 사람은 근무 기간이 안 끝난 거야. 복무 기간이. 그러니까 계속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남아 있다 이거지, 그지? 뭐하고 아까 혼동하면 안 돼. 아까 현역병 입원 처분 받은 자가 걔는 지가 자진해서 현역병으로 입대해 버려. 소송으로 싸우는 중에. 그 경우는 더 이상 현역병 입원 처분을 다툴 이익이 남아 있지 않지만 이 경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입영을 한 그런 사안이야. 이렇게 본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12, 13, 14 이런 거 한 그대로 묶어봐. 같은 비슷한 논리인데 특히 이제 14번을 보면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무슨 도시개발 사업 공사 등이 공사가 다 끝났고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럼 아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외이익은 없다 이렇게 보지만 이거 취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 원상회복은 안 되지만 뭐 다른 방법으로 구제될 거는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소송할 이익이 있다라고 인정한 사례다. 응? 그래서 괄호 속에 그런 얘기도 길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18번도 시험에 나온다. 18번.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요. 읽어보니까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내줬던 걸 취소하는 교육청의 처분이 있은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뭐 다 만료되고 난 뒤에 그죠? 또 어떻게 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 아마 그 임기가 만료된 이런 이사가 자기 이제 승인 취소됐잖아. 그 이사직을 잃었어요. 그런 뒤에 그 임원 취임 승인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후 임시이사가 새로 또 교체돼서 선임이 됐고 또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 또 새로 된 뒤에 맨 처음에 첫째 줄에 있는 그 취임 승인 취소받은 정식 이사들이 뭐 할 수 있어? 그 임시이사 선임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소송으로 소송할 이익이 남아 있대. 좀 복잡하지? 응? 그러니까 원래 정식 이사가 있었는데 그 교육관청에서 취임 승인돼서 이사직을 잃었어. 그리고 이제 임시이사가 선임이 됐고 또 임시이사 임기까지 다 끝났고 새로 임시이사까지 교체가 됐어. 그런 뒤에도 앞에 저 이사직 박탈당한 원래 정식 이사는 계속 소송으로 자기 취임 승인 취소시켰던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남아있다. 응? 좀 복잡하긴 해. 그래도 낸다. 나 복잡해서 안 낼 것 같은데 그래도 내더라고. 응? 하여튼 좀 복잡해. 자, 그 다음에 23번도 되게 중시. 응? 자, 23번을 보면 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제명 의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가 제명시키는 조치했다면 그 소송 못 내? 그치? 그거 배웠지? 헌법 64조 4항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명시해놨잖아. 근데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의회 징계 제명 조치는 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서 인천시 의원인데 인천시 의회로부터 제명당했어. 그치? 그래서 제명 조치가 있은 때로부터 있고 나서 소송을 냈어. 근데 소송 도중에 뭐가 됐대? 지방의회 의원 임기가 다 만료가 됐대. 그래도 계속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어 없어? 소송에서 이겨도 임기가 이미 다 만료됐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신분은 원상회복될 수는 없어요. 원상회복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 제명당한 시점부터 임기 만료되는 시점까지 뭐 받을 수 있어? 그 지방의원도 매달 소위 몇백만 원씩 받아요. 그게 월정수당이라고. 그래서 아까 공무원 월급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거와 똑같은 논리야. 그래서 지방의 의원의 신분을 회복한다는 원상회복은 안 되지만 부수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송 계속할 이익이 있다. 응? 이해되죠? 이것도 잘 나오니까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소외이익이 부정된 사례는 뭐 거기 1번부터 5번까지는 잘 나오는 편이 아닌데 무슨 뭐 허가 기간 이런 게 다 끝나버렸어. 그죠? 영업정지 기간 이게 다 지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해달라. 소송의 이익은 없는 게 원칙이다. 그지? 기간 다 지난 뒤에는. 자, 708페이지 가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6번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집행 배웠지? 응? 대집행하겠다고 계고서 보내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건물 철거까지 다 완공이 됐단 말이야. 완료가. 그럼 건물 다 철거되고 난 뒤에 앞서 대집행하겠다는 계고 처분한 거, 대집행 영장 통지한 거 이런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해서 이긴들 무너진 건물이 원상회복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이미 여기도 대집행 실행이 완료되고 난 뒤에는 그에 앞선 대집행 계고 처분,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 이런 거 취소송으로 원상회복될 단계는 지났습니다. 목만 남아 위법한 대집행 조치로 건물 철거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해달라. 이것밖에 안 남는 거야. 그래서 6번. 그 다음에 한 것들 좀 나오고 또 나오고. 그 다음에 11번, 12번 비슷해요. 11, 12 묶으면. 자, 지금은 사법고시는 없어졌지만 그지? 사법고시 1차 시험 불합격 결정 받았대. 근데 이거 불합격 결정 이거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한 문제가 이상하다. 이 문제는 복수 정답이 돼야 되는데
복수 정답 인정 안 하고 원래 발표한 정답 하나만으로 채점 끝나갔고 그 한 문제 때문에 나 불합격 처분당했어. 근데 나는 뭐라고 하면 주장해? 이 문제는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복수 정답이 된다면 나도 합격자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불합격 처분 취소하라고 소송해. 근데 소송 진행되는 도중에 뭐야? 다음 연도 시험이 실시됐고 이 사람 또 거기에는 합격을 해버렸네. 그러면 전년도 불합격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다. 뭐만 남아 이제. 하긴 불합격 처분 돼가지고 1년간 더 공부했잖아. 그 공부하는 데 들어간 금전적 비용, 정신적 고통 다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 받는 거야. 응? 그지? 한 돈 1,000만 원 인정해줘. 응? 지금은 더 많이 인정해주겠지. 예전에 한 10년쯤 전에 한 돈 1,000만 원 인정해줬거든. 비슷하지? 거기 11번에 그 세무사 자격시험, 뭐 사법시험, 2차 시험 다 똑같은 논리지? 거기다 12번은 치과의사 시험 다 똑같은 논리. 그지? 그 다음에 14번. 14번. 자,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했대. 그지? 자, 읽어보자. 직위해제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를 이유로 또 직위해제 처분을 했대. 그럼 여기서 보자. 상대방이 소송 대상으로 삼은 건 뭐였는데? 뭐 취소해달라고 소송 대상으로 삼았어? 제일 처음에 한 직위해제 처분. 그지?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 이거 위법이야 취소해줘 하고 소송을 냈는데 소송 진행 중에 어떻게 됐대? 행정청이 원래 했던 직위해제 처분 없애버리고 다른 이유를 들어 또 직위해제 처분을 새로이 한 거야. 그럼 원래 했던 직위해제 처분은 없애버렸어. 행정기관이, 행정청이. 그러니 소송 대상 소멸된 거지? 뭐 취소해달라는 목적은 달성된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원래의 직위해제 처분을 계속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없다. 뭐 갖고 싸워야 돼? 다시 행해진 새로운 직위해제 처분 갖고 소송하든가 해야지. 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15, 16은 아까 했고 16, 17도 했고 그 다음에 18번 또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사건. 자, 18번은 상등병, 우리 소위 상병, 그지?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바로 제대시켰어. 예비역 편입 처분이 뭐 제대시키는 조치를 한 거지. 근데 얘는 제대할 때는 좋았어. 제대해서 나온다는 이유로 좋아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예비군 연장한데 다 병장 달고 오는데 자기만 상병이야. 응? 딱 되게 세게. 뒤늦게 이제 열받은 거야. 왜 나 병장으로 진급 안 시키고 왜 제대를 시켰냐. 그러니까 병장으로 진급시키지 않은 부작위. 그거 뭐야? 위법이다. 하면서 그래서 뭐야? 그 자기를 바로 제대시킨 조치. 진급시키지 않은 채 바로 상병으로 제대시킨 조치. 그게 두 번째 줄에 예비역 편입 처분이지? 그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응?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병장으로 진급을 안 시키고 안 시킨 채 뭐 했어? 제대시키는 예비역 편입 처분을 했어요. 응? 근데 이걸 갖고 이 사람이 이제 상대방이 뒤늦게 이제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싸운 거야. 이거 취소해라.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어. 만약에 이 소송 계속 진행을 해서 판결을 내려. 그래가지고 만약에 승소 판결해주면 예비역 편입 처분은 위법이다.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내려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예비역 편입 처분은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고 이 소송한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 원래의 군인 신분이 상병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결과가 됩니다. 오히려 더 불이익한 결과가 돼요. 응? 그래서 얘는 이 소송을 통해서 구제되는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다. 응? 재밌는 사건이지? 이걸 알았으면 소송을 안 했을 텐데, 그지? 자, 이렇게 소송해서 지면 각하되거나 지면 비용 다 물어줘야 돼요. 응? 행정기관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19번은 뭐하고 똑같은 논리일까? 아까 14번하고 똑같은 논리야.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원래의 처분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어떻게 했어? 없애버리고 새로운 처분을 다시 했어. 그럼 소송 대상의 원래의 처분은 없어져 버렸지? 그 계속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없어졌다는 얘기지. 똑같은 얘기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가 쭉 있죠. 자,
그다음에 가장 최근 판례로 한번 볼까? 뭐가 있나? 그 26번 판례 보자. 26번. 야, 갑도지사가 도에서 설치고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폐업 결정. 그지? 이거 하면 뭐 사건 떠오르지? 지금의 홍준표 씨가 떠오를 거야. 그죠?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지금 그 홍준표 씨가 얼마 전까지 뭐 했어? 경상남도 도지사 했지? 그 경상남 도지사 하면서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경남도 의료원을 폐업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딱 하면 딱 한 점 난리가 났었어. 응? 그래갖고 그에 대해서 소송을 냈는데 그 결정 발표한 뒤에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지방의회에서 그런 내용을 정한 조례까지 공포하고 지방의료원 청산 즉 폐업하는 절차가 다 마무리 끝난 사안이라면 뭐야 이 도지사의 지방의료원 폐업 결정은 이제 뭐야 소송 대상은 되지만 뭐가 없어 이게 늦었어 시점상 이거 취소 판결 내려서 원상 회복될 단계는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럼 여기 끝부분 두 줄 밑줄 쳐. 이제 갑도지사의 폐업 결정하면 뭔지 알겠지? 응? 도지사가 도의료원 폐업한다는 결정 내린 거 이거 소송 대상인 처분에는 해당한다. 이것도 알아둬야 돼. 소송 대상인 행정 처분에는 해당하는 조치지만 이제 너무 늦어버렸다. 이제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단계는 지나서 소해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결국 각하되는 겁니다. 응? 소해이익이 없다고 인정됐으니까 소송 요건이 구비가 안 된 거야. 여기서 그 지역 주민들은 소송할 원고 적격도 있고 또 소송 대상이 된다고 인정됐으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조치 갖고 소송했고 다른 요건은 구비됐지만 또 소송 제기할 때 지켜야 되는 소 제기 기간도 다 지켰고 뭐 이런 거 다 갖췄다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인정이 안 되는 이상 요건 못 가져다 각하돼 버리는 거야. 이 끝부분을 잘 공부할 것.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피고에 대해서 공부한다. 아주 중요해 또 피고가. 응? 자, 우리가 지금 크게 봐선 어디를 공부하는 거야? 소송의 당사자에 대해서 공부해. 우리 행정소송의 당사자. 소송 중에서도 행정소송 중에 공권력 행사 불행사를 시정해달라고 하는 항고소송의 당사자로서 둘이 있지.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이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라고 하지. 소송에 싸우는 양쪽 당사자. 근데 원고와 관련된 얘기는 두 가지 얘기했어. 하나는 뭐야? 원고 적격. 그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의 이익.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야. 그지? 한편 자, 피고를 제대로 지정을 해서 소송을 내야 됩니다. 응?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를 제대로 지정해서 소송을 해야 돼. 피고가 누가 되느냐? 자, 첫 번째 피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자, 어쩌고 저쩌고해서 동그라미 1번으로 바로 가. 자,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소송 대상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키워드는 누가 피고가 되는 거야?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응? 취소해달라.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처분에 대해서 무효로 확인해달라. 신청받고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을 확인해달라. 다 그 조치를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겁니다. 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자, 동그라미 1번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이게 키워드지. 행정청을 피고로 소송하는 거다. 자, 동그라미 2번. 그런데 처분을 한 행정청이 합의제 기관이야. 무슨 위원회 이런 데서 처분을 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든지 무슨 위원회에서 합의제 행정청이라 그래. 위원회에서 처분하면 누구를 피고로 하는 거야? 응? 동그라미 2번. 두 가지 공부해야 돼. 자, 처분청이 합의제 행정청일 때 원칙 누가 피고가 되는 거야?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둘째 줄 끝에 합의제 행정청의 대표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청의 대표 그러면 위원장을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하는 게 아니라 누구야? 합의제 행정청 그 자체. 달리 말하면 위원회 그 자체가 피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이게 원칙. 단 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에 따라 있는데 그게 예외야. 셋째 줄에 대표적인 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분했다. 그러면
그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소송하면 피고는 누구야? 여기는 위원장을 피고로 해야 된다고 특별히 정하고 있어요. 이건 또 외워둬야 돼. 그지? 그럼 정리하면 위원회 같은 합의제행정청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했다면 원칙은 위원회 그 자체를 피고로 하는 게 원칙인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분한 거는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해라 하고 딱 규정이 돼 있으므로 그건 예외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도 무슨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했다, 이거에 대해 소송하면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거지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응? 그래서 그러면서 그 밑에 판례가 들어야 되는데 거기 무슨 기관이 나와? 둘째 줄에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라는 기관이 나오지. 그러면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무슨 조치를 했대? 그거에 대해 소송한다. 그럼 피고가 누가 돼야 돼? 위원회가 피고가 돼야 되지. 근데 상대방이 소송을 잘못 제기했단 말이야. 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소송한 게 아니고 위원장을 피고로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 잘못 제기했다, 이런 판결이지. 응? 그래서 대원칙은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거야. 다만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은 위원장 피고로 하는 거고, 그것만 예외로 알아두면 돼요. 한두 개 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시험은 맨날 이것만 내니까. 응? 동그라미 2번 매우 중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중요. 여긴 다 이제 글쎄 암기하다시피 해둬야 돼. 응?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뭐 했어? 의원을 징계하는 결정을 했다. 또 지방의회에서 의장 불신위 의결을 했다. 불신임하는 결정을 했다. 그죠? 그럼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돼? 즉 제명당한 지방의회 의원, 불신임 결정을 받은 지방의회 의장, 누구를 피고로 소송해야 된대? 이 결정은 지방의회가 결정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방의회를 피고로 해야 돼. 여기서 하나 자르고, 그 다음에 조례라는 법, 원래는 소송 대상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집행행위 없이도 어쩌고저쩌고 한데 그 얘기는 건너뛰고, 어쨌든 조례가 소송 대상이 될 때는 누구를 피고로 하게 돼 있어? 조례는 지방의회가 이제 통과시키고 최종 공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돼 있어요. 최종 공포 권한자인 단체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되는데, 다만 조례 중에 교육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을 피고로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조례가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자체장을 피고로 하는 거다. 다만 그러면 우리 여러분 앞에 공부한 것 중에 아직 공부 안 한 사람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 했는데 이제 이미 배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경기도 두밀분교 폐지 조례라고 있지. 이거 소송 대상이 된다고 인정했지. 누구를 피고로 소송해야 돼? 응? 두밀분교라는 초등학교 분교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에 대해서 소송한다.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경기도 교육감을 피고로 해야지. 교육에 관한 조례니까 경기도지사가 아니고, 그지? 그래서 이것도 암기. 그 다음에 4번도 암기해야 돼. 국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위탁은 그냥 위임하고 같은 의미로 봐도 되고, 권한이 위임된다. 여러분 권한이 위임되면 거기 위임에다 써놔. 권한이 위임되면, 자, 위임은 법적으로 권한이 이전되는 거야. 응? 법적으로 권한이 이전되는 겁니다. 이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상급기관이야, A라는 기관, 이게 하급기관이야, B라는 기관. 근데 위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상급기관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B한테 이전하는 거야.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A가 권한을 위임하면 A의 이 권한은 이제 없어진 거야. 지가 알아서 넘겨준 거야. 그래서 요거는 없어졌어. 그럼 이거 누구 거로 됐어? B 거로 된 거야. B의 권한으로 넘어간 거야. 이제 B가 자기 권한처럼 행사하면 돼. 응? 이거 B 권한이 된 거야. 그러면 B가 어떻게 업무 처리해? 이거 쫙 업무 처리 문서에 하고 여기 누구 이름 달까? B 이름 달고 나가는 거예요. 즉 이때 권한 원래 있던 자가 넘겨주지, 얘를 위임해 준다는 관청이 돼서 위임청이라 그래. 위임청, 위임관청. 응? 얘는 받을 숫자를 써서 넘겨받은 관청을 수임청, 수임관청 그렇게 불러. 그럼 누구를 피고로 하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해? 수임청 이름, 지 권한처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조치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위법이야 하고 소송한다. 그럼 상대방 국민은 소송을 한다면 피고는 누구로 해야 돼? 응? 수임청을 피고로 하는 거야. 수임청. 응? 그래서 자 4번 처분에 관한 권한이 위임이 된 경우에는 권한을 이전받은 수임청의 권한이 된 거고 수임청 이름으로 국민한테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수임청의 피고가 되는 겁니다. 응? 수임청 피고 꼭 외워둬야 돼. 자 5번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그냥 넘어가자.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에서 2번 공부합니다. 2번. 응? 자 옛날 명칭의 성업공사, 현재 명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응? 원래 뭐 한국자가 붙습니다. 원래는. 응? 한국자산관리공사. 야 이거 보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갑자기 실검 순위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떠 있어. 이게 왜 실검 순위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뭐였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근무하는 하급 여직원이 어떻게 했어? 와, 이게 이제 국가 땅 같은 거 있지? 국가 땅인데 이제 팔려고 하는 목적의 땅 이런 걸 여기다가 다 파는 거 권한을 위임을 해놨어요. 자산관리공사에. 그런데 뭐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물로 내놓으면 뭐 기업이나 개인이 자기가 사고 싶으면 신청을 한다. 나 국가 땅인데 그거 사겠다. 근데 이걸 뭐야? 그 하급 여직원이 다 팔아먹은 거야 몰래. 그래갖고 수십억을 챙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산에 이제 기록돼 있잖아. 국가가 이제 팔려고 내놓은 땅 이런 걸 누가 신청 들어오면 그걸 자기가 계약서 맺고 다 팔아. 그리고 이제 도장을 자기 그 결재권자 상급자 도장 몰래 갖다가 찍고 그러고서는 전산 기록에서 그걸 또 삭제시켜놔. 그러니까 안 들키는 거야 한동안. 이게 그 땅이 원래 매물로 나온 것도 기록에 안 남아 있고 막 이렇게 돼. 그래갖고 엄청나게 하여튼 수십억을 챙겼어. 그래서 뭐 외제차 사고 뭐 명품 사고 엄청 거리고 살다 똥똥 거리고 살다가 들통난 거야. 당연히 깜빡하는 거지. 응?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터져서 이게 이제 실검순위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떴더라고. 자, 하여튼 예전에 그러면 세금 안 내는 사람 세무서장이 세금 안 내는 사람의 땅이나 건물을 압류를 해가지고 그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파는 걸 누구한테 다 넘겨줬어 권한을. 성업공사 지금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 권한을 위임을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성업공사가 그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팔았어. 그랬더니 원래 재산 소유자가 뭐야? 자기 재산 경매로 판 조치 있지? 공매처분이라 그래. 그거 뭐야? 위법이 하고 소송을 낸대. 그럼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냐? 이 문제야. 이거 여기 뭐 있어? 이거지 이거. 원래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 경매로 파는 권한이 있는데 이 경매로 공매처분이라 그러지. 공매처분 권한을 성업공사 즉 자산관리공사에게 위임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업공사가 수임청이 된 거지. 수임청이 공매처분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 재산 소유자 소송하려면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수임청 피고로 해야 되니까 성업공사를 피고로 해야지 세무서장을 피고로 할 게 아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3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응? 논리가 똑같으니까 서울에는 SH개발공사라고 있어. 비슷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권한 대리. 자, 대리야 대리 키워드는 권한 대리의 경우. 자, 일단 원칙 누구를 피고로 하는 거야? 피대리관청을 피고로 하는 거야. 일단 밑줄. 하지만 예외 있어. 어느 때?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안 밝히고 자기의 명의는 이름이라고 해서 지 이름만 달고 처분했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그때는 그 지 이름으로 한 그 기관을 피고로 해라 하는 게 판결입니다. 응? 그러면 이걸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건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하급기관에 완전히 넘겨주는 조치가 위임이야. 근데 대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리는 권한을 대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리는 얘가 이제 상급기관이야 A 그리고 이게 하급기관이야 B. 그런데 다 법적으로 권한이 주어져 있어. 그런데 A가 자기 권한 중에 일부를 어떻게 돼? B한테 대신 행사라고 시켜요. 그런데 이거는 권한을 얘한테 넘겨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갖고 있어. 여전히 갖고 있는데 이 부분 업무 처리를 네가 대신해라.
시키기만 대신 처리하라고 시켜. 그러면 B는 대신하라고 했으니까 B가 이 업무를 처리를 해요.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서 나가는 거예요? 원칙은 쭉 처리하고 여기다 반드시 뭐라고 이름을 써야 되냐면 누구의 권한이라는 걸 꼭 써야 돼요. 누구의 권한이죠? A의 권한이야. 응? A의 권한이라는 걸 꼭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다 이런 말을 붙여. A의 권한인데 대리했다. 누가? B 내가 대리했다. 이렇게 쓰고 해야 돼. 이게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응? 이럴 때 우리가 부르는 용어를 이렇게 대리하라고 시키는 기관 있지? 이렇게 대리하라고 시키면 얘가 대신 처리하면 그 처리한 일의 효과는 A가 한 것과 똑같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대리한 거에 대리하라고 시키고 대리의 행위를 한 데 따른 효과를 받는 자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대리관청이라고 부르는 거야. 응? 피대리관청. 얘는 대리관청. 응?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관청.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누구의 이름 달고 해야 돼. 원래 권한 가진 피대리관청의 이름 권한 이름을 쓰고 이걸 대리했다라고 이제 내가 대리했다라고 B가 이렇게 밝히고 해야 돼. 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야. 만약에 이렇게 제대로 조치가 나왔는데 상대방 국민이 이 조치를 받고 이거 위법이야 하고 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누구를 피고로 하냐? 원래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자를 피고로 하는 거야. 이 권한은 누구의 권한으로 돼 있는 거야? A의 권한으로 돼 있는 거야. 피대리관청. 얘는 그걸 대신 행사한 것뿐이고 이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원래의 권한자 즉 피대리관청을 피고로 해서 소송하는 거야. A를 상대로. 응? 이 조치 위법이다. 그래서 원칙 제대로 권한 행사가 됐을 때는 피대리관청을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게 이건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써? B가 어떻게 했냐면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쭉 쓰고 문서에 A의 권한이라는 걸 싹 안 썼어. 안 쓰고 지 이름만 달고 나갔어. 응? 대리기관 지 이름만 써서 내보냈어. 이런 조치에 대해서 국민이 이제 소송하려고 그러면 사실 국민은 원칙대로 하면 법적으로 권한 가진 자를 피고로 해야 되는데 국민이 이걸 쉽게 알 수 있나? 이게 원래 누구의 권한인 걸 알 수가 없지. 국민 입장에서는 문서에 지가 했다 이렇게 써서 나오면 B의 권한인 줄 아는 게 보통 일반 국민의 생각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서에 지가 했다고 한 이름 쓴 자 얘를 피고로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B를 피고로 한다. 이게 이제 대리기관이지. 그래서 권한 대리 행사한 경우는 원칙 누가 피고야? 제대로 했다면 피대리관청을 피고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리기관이 지 이름만 달고 냈어. 명의, 지 이름으로만 했다면 그 명의자, 이름 쓴 자를 피고로 해라. 이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국민은 복잡한 행정조직 몰라. 그러니까 문서에 지가 했다고 하는 자를 피고로 소송하면 된다. 응? 그러면 이런 논리 또 다음 페이지 읽고 봐봐. 여기 밑에 판례는 안 해도 괜찮아. 이게 써놨지만 지금 이 6번의 얘기를 쓴 거야. 응? 그럼 넘어가 되고 다음 페이지 보자. 동그라미 7번. 이번에는 무슨 단어가 나왔어? 권한의 내부임 나왔어. 이 중요한 단어 내부임. 내부임 더 중요해. 이거는 위임하고 대리하고 좀 더 달라요. 응? 자, 내부임은 위에다 써볼까? 권한의 내부임. 자, 여기 이게 특이한 용어야. 내부임은 이쪽 위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이쪽하고는 다른 거야. 이쪽이 더 가까워요. 자, 보자. 이거 상급기관 A, 하급기관 B. 그지? 상급기관이 어떻게 돼? 자기의 권한 중에 일부를 B한테 대신 행사라고 시켜요. 야, 이것 좀 네가 대신 처리해. 근데 이거 권한을 넘겨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네가 대신 처리해라. 여기까지 보면 대리 쪽하고 가까워요. 권한은 위임은 완전히 권한을 넘겨주는 건데 안 넘겨줘. 대신 처리하라. 그러니까 대리하고 더 가깝지. 그런데 여기 보면 대리는 내가 너한테 이 권한을 대신 행사라고 시켰다는 걸 밝히고 하라 이거야. 응? 떳떳하게 밝히고 해라. 근데 이거는 밝히지 말라는 거야. A가 내가 요 권한 너한테 대신 처리하라고 시킨 거 외부에 밝히지 말고 문서 내보낼 때는 내가 직접 한 것처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네 조직 내 행정조직 안에서만 둘이만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서 나갈 때 어떻게 할까? 그러면 문서 나갈 때 B가 그러면
대신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어? B가 이 업무를 처리하겠지? 하고서는 여기다 누구 이름 달고 내보내. A는 싹 숨기는 거야. 원래 A의 권한하냐? A는 싹 숨겨놓고 참 내가 잘못했다. 실제 일은 B가 다 처리했지? 근데 실제 일 처리한 B는 싹 숨고 누구 이름 써서 나가? A 이름 쓰고 A 도장 찍어서 내보내는 거야. 그죠? 응? 그러면 문서를 받아본 국민의 입장에서는 원래 A의 권한인데 A가 직접 처리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게 내부임이야. 지네들끼리만 알고 하는 거. 이때 부르는 표현이 요 A를 별달리 구별해서 부를 수 있는 용어가 없으니까 얘를 위임청이라고도 하고 또는 원행정청이라고도 부르기도 해. 응? 얘는 수임청이라고 보통 말하고 아까 위임하고 비슷한 용어를 쓰긴 하지 별달리 부를 말이 없어서 그렇게 불러. 그러면 결국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위임청, 원행정청 이름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지? 이렇게 나갔을 때 요거 소송의 피고는 누구야? 원래 법적 권한이 A 거니까 A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응? 그렇죠? 근데 요 경우는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을 때고 만약에 이것도 잘못 처리하면 어떻게 돼? 원래 이거 처리하면 이거 업무 처리하고 A 이름만 써서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B가 잘못했어. 어떻게 했어? G 이름 달고 내보냈어. 이거 G 이름 달고 못 나가는 거거든. 응? 그런데도 G 이름 달고 내보냈어. B 이름만 달고. 그러면 이런 조치는 또 판결에 따르면 이건 무효인 조치로 보는데 이거 소송하려면 피고가 누구야? 아까 같이 국민이 복잡한 행정조직에 원래 이게 누구의 권한인지 잘 알 수가 없어. 그러니 문서에 G 권한처럼 G 이름 써서 내보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얘 B를 피고로 해라. 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자. 자, 내부임이라는 단어가 키워드. 내부임에 있어서 원칙은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 원행정청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원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중요한 건 두 번째 뭐야? 내부임을 받은 하급기관이 누구 이름으로 처분했어? G 이름만 달고 내보냈어. 자기 명의로, 자기 이름으로만. 그럼 소송의 피고는 누구야? 응? 명의자인 수임기관, 내부임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이 뜨면 누구 명의로 했다 이런 말 나오지? 누구 이름으로 했다. 그럼 이름 쓴 자를 피고로 하면 된다는 거야. 응? 누구 이름으로 했다면 그 자를 피고로 해라. 응? 그거 꼭 기억할 것. 자, 그러면 판례 그런 거니까 그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중요. 자, 이건 앞에 행정심판에서도 했을 거야. 처분 등이 있고 난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가 됐을 때는 누구를 피고로 한다? 승계한 행정청이 키워드지. 그죠? 행정심판하고 똑같은 규정이지. 얘 들지 않았어? 원래 구청장의 권한이었다. 구청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 처분은 구청장으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소송하려고 하니까 법이 바뀌어서 구청장 권한이었던 게 뭐로 왔어? 시장의 권한으로 바뀌었어. 그럼 나는 누구를 피고로 소송해야 돼? 시장을 피고로 권한을 갖게 된, 새로의 권한을 갖게 된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또 중요해. 9번. 자, 처분 등이 있고 난 뒤에 처분 등을 하는 행정청이 없어져 버렸대. 응?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런 부처가 있나? 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없어진 부처 장관 누가 있지? 이름도 이상한 지식경제부. 아니야, 지식경제부라고 있었나? 미래창조과학부. 참 희한해. 그죠? 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무슨 처분을 했어. 근데 문재인 정부 와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없애버렸잖아. 폐지. 그러면 과거에 국민 중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뭐 불이익한 처분받은 자가 있어서 그럼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돼? 응? 없어졌는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잘 속여. 그러면 뭐라 그럴까? 그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하게 돼 있다. X야. 자, 누구를 피고로 하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국가 사무라면 국가를 피고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면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고 이렇게 국가 또는 그 사무가 누구의 사무냐에 따라서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계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두 번째 줄. 처분한 행정청이 없어졌다. 상급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아니면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게 돼 있다는 거 조심. 이거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11번, 10번, 11번 한데 공통으로 묶고, 그지? 자, 첫째 지로 보면 누가 처분했대요? 응?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처분 누가 했대? 대통령이. 여러 국가 공무원 중에 5급 이상은 대통령이 징계합니다. 그럼 원래 대원칙은 처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공무원이 소송한다면? 근데 대통령이 피고가 되면 국가의 중대사를 다뤄야 될 대통령이 하나의 소송 사건에 막 휘말려들어서 업무 수행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지. 그래서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둔 거야. 이 경우는 처분한 행정청은 대통령이지만 그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한다? 그 공무원이 속해 있던 부처 장관을 피고로 한다. 소속 장관, 키워드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해야 돼. 응? 그럼 예를 들어 자 작년인가 작년인가 뭐 술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국민을 개돼지라고 표현했던 교육부 나양욱이라는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있어. 결국 어떻게 했어? 대통령으로부터 파면받았어요. 소송까지 했어. 1심에서 이겼어요. 과한징계라고. 근데 피고 누구로 해야 되겠어? 응? 그렇지. 소속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었으니까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해야지. 대통령으로부터 파면받았지만 소속 장관인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해야 돼. 이거 뭐로 잘 틀리게 맨날 많이 틀리게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한다. 물론 법무부 장관이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 어떤 검사를 대통령이 파면했다. 그럼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니까 법무부 장관 피고로 해야 되겠지? 그러나 모든 공무원에 대한 피고가 다 법무부 장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소속 장관이지. 그 조심. 다음에 11번은 대법원장이 한 처분은 비슷한 논리로 대법원장을 피고로 하지 말래. 대법원장 바로 밑에 있는 법원 행정처장을 피고로 해라. 응? 국회의장이 처분한 것 국회의장 피고로 하지 말고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해라. 헌법재판소장이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헌재 사무처장을 피고로 해라. 이게 다 비슷한 이치로 다 소송 피고가 될 자를 따로 정해놨어요. 자, 이거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처분청과 처분을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이게 문제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떤 법적 조치에 대해서 최종 결정 내린 자와 그 결정 난 걸 상대방한테 전달한 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되는데 결정 내린 처분 행정처, 결정권 안에 있는 처분청을 피고로 해야 된다. 통지한 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게 아니야. 응? 자, 관련해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자, 서운 취소 나와요. 서운 취소. 대통령이 누군가한테 훈장을 줬다가 그건 독립운동한 사실도 없는데 잘못 훈장이 수여됐다. 훈장 줬던 걸 취소한대. 그죠? 근데 훈장 취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야. 그리고 이건 처분청이 서운 취소 결정이라는 처분한 행정청은 대통령. 근데 그거 유족들한테 통보해 준 건 누가 통보해 줬대? 국가보훈처장이. 응? 그럼 누구를 피고로 소송해야 되는 거야? 통보를 해준 국가보훈처장을 피고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피고로 해서 소송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럼 이 사람들 소송 잘못 제기했지?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 냈잖아. 근데 피고 잘못 지정해서 소송하면 소송 요건은 못 갖췄으니까 각하시키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복잡한 행정 조직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래갖고 고쳐줘요. 응? 그게 바로 그 밑에 있는 피고 바로 잡아주는 거야. 피고 경정. 응? 거기까지 마무리. 피고 경정.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2번. 피고 바꾸는 거는 언제까지만 바꿀 수 있대? 응? 피고 바로 잡는 건 그 밑줄 동그라미요. 사실심 변론 종교실까지만. 즉 2심까지 단계에서만 피고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죠? 그거 하나 알아두고 자, 피고 바꾸는 경우는 피고 바로 잡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에 적용돼. 기억번. 원고가 애초부터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을 냈을 때. 그지? 그 다음에 B번, 니은번. 제대로 피고를 지정해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 도중에 법이 바뀌었고 처분한 행정청이 바뀌었어. 그러면 피고를 바꿔 소송을 진행해. 그지? 또 D급번. 소송 종류를 바꿀 때
피고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죠? 그런데 특히 기억번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는 법원이 알아서 안 바꿔줍니다. 응? 반드시 뭐야? 원고가 신청을 해야만 법원이 변경을 허가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기억번은 원고가 신청해야 되고 니은번은 뭐야? 신청을 해서도 바꿔주기도 하고 법원이 알아서 바꿔주기도 합니다. 응? 그러면서 자 동그라미 3번 법원이 피고를 변경하는 걸 허가해주는 결정을 내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대? 언제부터 바뀐 변경된 피고에 대해 소송한 거로 쳐줘? 응? 두 번째 줄에 새로운 변경된 피고에 대한 소송을 언제부터 제기한 거로 봐? 처음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했을 때부터 변경된 피고를 상대로 소송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동그라미 3번에서는 두 번째 줄 새로운 변경된 피고에 대해서 소송한 거는 소송은 처음에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변경된 피고를 상대로 소송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례는 뭐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을 냈을 때 법원은 야 소송 피고 잘못 지정해서 소송 잘못 제기해서 무조건 각하시켜서 구제받을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야 피고 잘못 지정한 것 같으니까 피고를 제대로 변경을 해라 하고 물어보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판을 진행했어야지 바로 각하시키면 안 된다. 그런 판결입니다. 응? 그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자, 우리 지금 마지막 부분에 피고를 공부해야 돼. 피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누구를 피고로 소송하게 돼 있는지 법 규정과 판결 이런 게 다 섞여 있어요. 앞부분 외울 게 많죠. 네, 꼭 잘 공부해야 됩니다. 자, 오늘 공부 얘기는 거기까지 피고 얘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칩시다. 네.